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9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도끼라는 의미의 이 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라는 의미의 근부를 쓰는 한자어로 대표적인 것이 새롭다라는 의미의 신자, 끊어내다 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새롭다는 의미의 신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새롭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 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새롭다 라는 의미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돼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의미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신규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정해진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규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정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것은 뭐든지 신규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입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들어온 멤버를 얘기합니다. 신입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1학년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을 재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1학년으로 신입을 하지 않고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한 사람은 편입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참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새로 들어온 멤버, 즉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이제 이병이 되겠죠. 으로 배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설은 어떤 구조물일 수도 있지만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신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요즘에는 이 신식이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신식은 상대적으로 근대 이전의 형식에서 현대적인 형식 또는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뀔 때 신식이라는 말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 신식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는 달리 근대화 또는 현대화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가장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 가장 가까운 어떤 제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신문은 통상 신문은 매일 발행을 하면서 그날그날의 이슈를 보도하는 그런 이제 매체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랑이라고 하면 새로이 결혼을 한 남편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신부가 이제 새로 결혼한 아내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들지 않고 막 채집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래 채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가 맑고 청량한 것도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지 않은 것도 신선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위자가 되겠는데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주어라고 하는 것처럼 벼슬 또는 어떤 회사의 직책 이런 것들을 함께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이 이 립자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위, 자리다 라는 의미로 위자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방위이죠. 방위를 나타내는 이제 정확한 방법은 서경, 동경을 나타내는 경도와 북위, 남위를 나타내는 위도가 겹쳐지는 지역을 방위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지역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위를 첫째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서 파생돼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역시 위치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 또는 위치를 얘기한다. 지위와 직위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직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위상이 있죠. 예를 들자면 부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위상이 있는 데 반해서 지위는 그것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위가 높다 그러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크다라는 얘기죠. 단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수단 또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기 위한 센티미터, 또 부피를 재기 위한 리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단위에 속한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단위는 모두 십진수를 기반으로 한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순위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보거나 또는 경쟁을 해서 맨 선순위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진 위치를 얘기합니다. 학위라고 하는 것은 초급대학, 대학, 석사, 박사 코र्스에 대한 졸업 및 졸업에 소요되는 제반 자격을 갖춘 것을 얘기합니다. 부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부분과 부위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요. 부분이라고 하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팔이다. 그러면은 팔은 신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팔 부위다. 그러면은 팔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뭐 질환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위치에 걸맞는 상대방한테 끼치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위 또는 지위에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품위라고 하는 것은 품계와 직위를 뜻하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이 품이라는 말이 품계와 위치라는 말보다는 그 차지하고 있는 품계나 위치에 걸맞는 애티튜드 또는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품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지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애티튜드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이라는 의미의 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바깥에 민 책받침을 쓰면 뜰이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요게 이제 하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9획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정원이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특정 지역 범위 안에 들어있는 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범위 안에 있는 뜰을 기본적으로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구성원들이 사는 물리적인 지역임에 반해서 가정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 1차 사회를 가정이라고 얘기한다.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 여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 가정을 얘기한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의 영역, 학교의 리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구역, 특히 재판이 이루어지는 호실을 얘기합니다. 정구라고 하면 소프트 테니스를 얘기하죠. 이제 처음에는 정구가 소프트 테니스와 하드 테니스를 모두 합해서 쓰는 말이었었는데, 이제 하드 테니스는 테니스라는 말로 분리돼서 나갔고, 현재 정구는 소프트 테니스만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혼 여성을 얘기합니다. 정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원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고요.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처해진 전반적인 환경, 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아파트먼트에 사느냐, 뭐 단독주택에 사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안의 분위기,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포유류죠. 포유동물로 말하면 귀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 수평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와 용법,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